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 장애주식 엄지민입니다. 오늘 243회 시작합니다. 오늘은 업계 화제가 되는 비상장 기업의 대표를 직접 초대하는 대표를 만나다 시간으로 꾸밉니다. 저희가 대표님을 만나기 전에 저희 앱부터 소개를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와우스타가 크라우드 펀딩 앱을 출시했습니다. 여러분께 좀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저희가 양방향 소통에 힘을 더했는데요. 사용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와우스타 레츠고 펀딩을 검색하신 뒤에 설치하시면 끝입니다. 이 펀딩 앱을 통해서는 어디서든 스타 장애 주식을 보실 수도 있고요. 또 채팅을 통해서 크라우드 펀딩 기업에 관한 궁금증을 남기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그 궁금증 해결해 드립니다. 선착순으로 무료 음료 쿠폰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표님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소유를 넘어서 공유의 가치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큰 비용을 들여서 꼭 소유할 필요가 있냐, 나눠 쓰면 된다. 이런 생각에 차와 사무실을 넘어서 집을 공유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만나볼 기업도 공유의 가치를 발견하고 또 실천하는 기업인데요. 공유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죠. 코자자의 조산구 대표와 이야기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지난번에 코자자였습니까? 오래 기다리셨죠, 대표님? 자, 먼저 코자자 어떤 기업인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코자자는 숙박 공유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빈 방을 가지고 계신 분들 누구나 코자자에 무료로 빈 방을 올려놓으면 돈도 버시게 해드리고 그다음에 친구도 사귀시게끔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게스트 입장에서는 호텔보다는 좀 더 경제적이면서도 집처럼 편안한 다양한 숙소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사실 공유 경제의 장점이잖아요. 네. 이 코자자의 코자자의 이름 뜻이 좀 궁금한데요. 코자자, 자자라고 이렇게 동요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코리아의 뭐 자자 숙박이다 이런 건지. 두 가지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가요? 우리 이제 애들 재울 때 우리에게 코자자 했던 코자자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자자를 영어로 보시면 코리아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쵸. Z 두 개가 있어서 이제 잠잔다는 뜻. 그다음에 A가 또 두 개 있는데 A가 이런 뜻이죠. 한국에서 잠자는 데 있어서 A 플러스 A. 가격도 A 최고, 그다음에 품질도 A 이런 뜻이 있고요. 또 A는 또 집이라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당신과 A가 두 개 있어서 당신과 나의 집을 공유한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에 굉장히 많은 뜻이 담겨 있네요. 네. 이렇게 공유 경제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대표님 어떻게 하시다가 이 공유 숙박업체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2012년 1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 전까지 저희는 인터넷 전문가였습니다. 한 25년 동안 여러 가지 경력을 쌓았는데 그 당시 이제 제가 파악했던 건 뭐냐면 온라인 인터넷, 정보를 주고받고 공유하던 시대에서 스마트폰이나 IoT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면서 삶을 공유하는 어떤 오프라인 시대가 올 거라는 걸 저는 이제 예측을 했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프라인에서 삶을 나누는 그러한 사업이 뜰 것이다. 그중에 이제 뭐 차량, 그다음에 금융, 숙박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국에 몰려오는 외국인 여행객들 이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유 경제 중에 이 숙박 공유 쪽을 하면 돈도 벌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숙박의 형태는 사실 아파트도 있고 또 빌라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요. 굳이 한옥을 선택하신 이유가 뭔지도 궁금한데요.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국만 하는 건 아니었고 그야말로 이제 미국판 에어비앤비, 코자자 에어비앤비 그 모델하고 비슷하게 접근했는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한옥으로 처음에 특화했죠. 첫 번째는 저도 한국 사람으로서 공유 경제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공유해야 될 가장 소중한 공간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한옥이라고 생각했었고요. 그래서 한옥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가치를 높이자는 측면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전략적인 차원인데요. 에어비앤비하고 경쟁하는 데 있어서 코자자만의 특화된 게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특화 전략이 있었고, 네. 세 번째는 숙박공유에 관련된 법들이 막 있었는데 한옥 체험업은
내외국을 재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제약 이런 것들에서 좀 자유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었고 가장 컸던 건 아무튼 한옥에 대한 어떤 자긍심 이런 것들에서 기인했다고 했습니다. 한옥의 가치를 알아보시고 대표님께서 이제 한옥을 집중 공략하신 거네요. 네네. 이 한옥의 가장 큰 매력이 뭔지도 궁금한데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한옥의 매력 어떤 게 있을까요? 한옥은 실은 우리 전통의 역사와 시간과 문화가 아주 집적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옥을 이렇게 그동안 쭉 해왔는데 접하면 접할수록 이 어떤 의미가 우러나오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숙박공유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 국내외 모든 사람들이 이런 가치를 향유하고 그리고 이런 어떤 전동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신 한옥의 가치를 우리 코자자를 통해서 한옥에서 머무른 그 관광객 분들도 느끼시는지 관광객 분들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한옥에서 머문 뒤 반응이 어떤가요? 내외국인 공통적으로 그 한옥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놀라고요. 그다음에 한옥에 숨어 있는 의미, 과학성, 철학 이런 것들 얘기하면 정말 좋아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파급돼서 일반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제 코자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코자자에 등록된 숙박 업체 수나 사용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얼마나 되나요? 네, 전체적으로 호스트는 한 2,500명 정도고요. 그다음에 객실 수는 6,000개 정도, 그리고 사용자는 16,000명 정도입니다. 16,000명 정도요. 이 코자자 주요 고객들이 외국인인가요? 아니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은가요? 결론적으로 한국 사람이 많습니다. 초기에 한옥을 가지고 외국인들 중심으로 이제 저희가 마케팅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은데 지속적으로 시장을 넓혀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이고 또 숙박 공유 기업 딱 하면 에어비앤비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우리 코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를 상대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예, 많이 힘들었죠. 일단은 저희가 그 에어비앤비 모델, 그러니까 숙박 공유 모델이라는 게 기존 그 마켓플레이스나 이런 어떤 OTA, 온라인 트래블 에전스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거를 이해하고 글로벌 플랫폼을 만드는데 쉽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플랫폼을 만든 다음에 한옥을 가지고 외국인 대상으로 마케팅하는 이런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시행착오가 이제는 큰 걸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 것보다는 국내 게스트 위주로 전략을 좀 수정을 해서 한국에서는 코자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제2의 창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코자자의 경쟁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 최적화, 한국 특화죠. 한국에 최적화된 한국인들을 위한. 그렇죠. 이게 마케팅을 하시는데도 그러면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마케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존에는 글로벌 인바운드 게스트 위주로 이제 글로벌 한옥 가지고 마케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할 대상도 많고 그다음에 마케팅하는 게 플랫폼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컨텐츠를 또 영어로 그렇죠.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쓰고 해도 그렇게 효과적이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저희가 한국 쪽으로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일단 한글 콘텐츠 만들고 또 편하고 그다음에 마케팅할 대상도 한정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마케팅하면 예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큰 어떤 가능성을 느꼈고 그런 어떤 차원에서 희망을 갖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표님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한옥에 대한 그 스토리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이게 국내 고객들 말고 해외 고객들한테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단 아직은 한옥을 딱 봤을 때 아름답고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외국인들이 숙소로서 보기에는 아직도 좀 일반화가 되는 정보도 좀 부족하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코자는 나름대로 어떤 그런 어떤 문제를 해소하는 데 노력을 할 거고요. 그 차원에서 좀 더 그 바람이 있다고 하면 정부나 이런 데와 같이 협력해가지고 그야말로 한옥이 일본의 요간 이상의 고급 전통 한류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름대로 코자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숙박공유의 컨셉으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옥이 고즈넉한 매력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담겨 있고 매력이 많은데요. 한편으로는 불편한 점도 좀 있죠. 그렇죠. 한계점도 좀 있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대표님의 보완점이랄까요? 어떻게 지금 보완을 하고 계시는지 개선해야 될 부분들도 있잖아요. 네. 한옥 같은 경우에는 좀 보완이라고 하죠. 보완 문제도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해결 방법이 실은 두 가지입니다. 한옥의 그런 한옥의 어떤 한계, 현대 가옥에 비해서 그런 것이 있지만 전통적인 미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분들은 그런 것을 불편하게 느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문화적인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면 현재 그 한옥 가지고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고요. 그게 하나의 어떤 접근 방법이라면 두 번째는 좀 더 대중화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든가 침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편하고 그다음에 깨끗하게 표준화가 되고 그다음에 그 위에서 다른 어떤 다양한 어떤 문화 체험이나 이런 연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는 코자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되게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표준화 시키시는 노력과 또 불편함보다는 그 한옥의 가치를 아는 분들은 찾아주신다, 네. 알아보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일본의 경우에도 료칸이 굉장히 관광 상품으로 이제 상용화가 됐잖아요. 이런 노력들도 지금 결실을 맺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얼마 전에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도 한옥을 네. 찾아갔다고 들었는데요.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에릭 슈미트 회장이 실은 잠자기로 하고 왔다가 결국에는 1시간 정도 머물겠다고 했는데 2시간 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1시간에서 2시간 예, 반까지. 2시간 반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어땠냐라고 물어봤더니 눈을 지그시 감았다 뜨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집을 지으면 한옥 같은 집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때가 이제 11월 말인가 그랬는데 12월 말인가 그랬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 가을인데 이 집 안에 있으면서도 가을의 햇살과 가을의 어떤 바람이 마치 숲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찬사를 들었을 때 대단히 자부심을 느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한옥의 가장 큰 매력이잖아요. 그 대청마루에 앉아서 느낄 수 있는 여유로움 같은 거. 에릭 슈미트 회장에게도 이런 좋은 반응을 얻었고 사실 코자자의 주요 고객층 중에 국내 그 고객들 말고 유커들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 유커들과의 제휴 소식도 들립니다. 그 중국 여행 기업과 제휴를 맺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성과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중국판 에어비앤비이자 그 숙박 공유에서 전 세계적으로 한 2위 정도 하는 투지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투지아하고 저희가 1년 동안 API 테스트 여러 가지 일을 해왔는데 최근에 본격적인 협력을 위해서 계약서를 마무리 중이고요. 저희가 이제 한옥뿐만 아니고 일반 멋진 게스트하우스 이런 것들 같이 해가지고 대량의 예약이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안 문제를 짚어볼 때 보안 문제 해결할 때 그 키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하고 계신다, 상용화됐다라고 들었었는데 그 부분이 제가 굉장히 신선했었거든요. 그 부분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키레스 체크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키가 없이 요즘 IoT 기술 이용한 건데 저희가 서울시의 그 북촌에서 IoT 실증 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그 자기가 예약을 한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그냥 앞에 가서 앱만 누르면 문이 열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숙박 공유에서 이게 숙박 공유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전문적인 숙소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게스트 입장에서 그렇고 호스트 입장에서 그렇고 딱 갔는데 이렇게 키를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되게 가장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컨퍼메이션 코드만 있으면 그거 가지고 앞에 가서 주인 없이도 키가 없어도 들어가서 체크인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나름대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 실은 뭐 코자자가 작지만 그런 어떤 에어비앤비에 비해서 빠른 혁신을 이루어서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한옥 말고도 다른 주택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키드 그럼요, 시스템. 예.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규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초에 정부가 규제 프리존 같은 그 숙박 공유 활성화 대책을 내놨잖아요. 근데 아직 통과는 안 됐는데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고 정부가 알거든요. 이 숙박공유 이 플랫폼 하나만 제대로 활성화시켜도 외국인 그 관광객을 맞이하는 뭐 그 경쟁력 제고라든가 아니면 그 가계 소득 그 증대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부는 공유경제 숙박공유를 활성화하기를 의지가 확실하고요. 올해 그 규제 프리존 이후에 내년에는 숙박 관련된 법을 재정비를 확실히 해가지고 숙박 공유를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코자자는 이제 국내로 이제 국내 시장을 중점하기로 결정을 한 다음부터는 숙박 공유 시장뿐만 아니고 숙박 공유 시장은 앞으로 이제 규제가 풀리면서 계속 확대해 나가겠지만 기존의 대체 숙박, 펜션, 농촌 체험업, 게스트하우스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네. 엄청 많은데 사람들 잘 못 믿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숙박 공유 신뢰 시스템을 가지고 기존의 어떤 대체 숙박의 신뢰를 추가해서 나름대로 큰 시장으로 가능성을 가지고 접근을 할 예정입니다. 이 그 활성화 대책이 사실 코자자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겠네요. 네, 그렇지만 그 규제라는 거는 국회 통과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요. 그거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네. 다른 시장, 그다음에 새로운 수익 모델을 개발을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 나갈 예정입니다. 대표님 그 사업들의 성과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 또 활성화 규제가 이제 약화된다면 투자에 대한 움직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투자는 어떻게 유치가 되고 있나요? 그동안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엔젤 펀딩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정부 매칭 펀드를 이렇게 했었는데, 마침 또 내일 그 11월 30일부터 KTB 투자증권 통해서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을 실시합니다. 한 달 동안.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것 중에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거가 철학적으로는 공유 플랫폼 사업자가 혁신의 득을 다 가져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 숙박 공유의 어떤 혁신을 우리 호스트나 사용자들 같이 만들면서 거기서 만든 이익, 거기서 만든 어떤 열매를 나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저희가 그 호스트들 대상으로는 네. 호스트분들이 코자자 호스트분들이 투자를 하면 투자한 금액만큼 저희가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가능하면 3개월 이내에 매출을 올려드릴 겁니다. 3개월 이내요. 예,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200만 원 투자하면 200만 원의 매출을 3개월 이내에 돌려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사업도 잘 되고 그러면서 이제 코자자가 잘 되면 그 경제적인 이익도 더 다른 차원에서 얻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호스트분들은 굉장히 반갑게 네. 들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뭐 전국에 1,000명의 호스트 뭐 이렇게 확대를 해서 코자자는 호스트들이 주인인 그런 어떤 조합 협동조합 같은 식으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호스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 집주인분들과 수익을 나누는 부분도 이 법적인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게스트한테 10% 정도를 받고요. 호스트한테 3%를 받는데
한국으로 접근을 하면 이제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파트인데 호스트분들한테 초기에는 뭐 수수료를 적게 받고 그다음 매출이 올라감에 따라서 수수료를 좀 더 받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게스트한테는 안 받는 이런 어떤 새로운 게스트한테 안 안 받는 받고요. 그런 고민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 중심이라고 하다 보니까 한국은 팀 문화, 그다음에 수수료 이런 문화가 정서적으로 이렇게 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정서적인 장벽,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그런 장벽 이런 것들 때문에 에어비앤비하고 좀 다르게 한국에서 최적화하는 한 방안 중에 하나가 그런 수익 모델에 있어서도 고민해야 될 사안입니다. 코자자가 공유 경제, 공유 숙박 업체이긴 하지만 한국식 공유 숙박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식 공유 경제를 일궈오신 기업가의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좀 들어볼까요?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숙박 공유의 시장은 확실히 올 걸로 알았지만 뭐 숙박 공유는 온라인, 오프라인, 그다음에 글로벌 플랫폼, 그다음에 게스트 호스트 아주 다양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많은 리소스가 필요한데 뭐 한국에서 시장이 확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리소스 확보가 어려웠고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이런 시장이 열릴 거로 알고 이렇게 여기까지 생존해 와서 기회를 얻을 때까지 그게 힘들었던 거죠. 맞아요. 사실 대표님께서는 이 한국식 공유 경제를 개척해 오신 분이잖아요. 앞으로 한국에서 공유 경제가 더 자리를 잡고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형성이 돼야 할까요? 일단은 공유 경제의 중요성,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합니다. 제르미 리프킨은 20, 30년 내에 공유 경제가 자본주의를 따라잡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할 거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변화 속에는 엄청난 기회가 있을 텐데 그 기회를 좀 뭐 작은 스타트업도 그렇고 큰 기업도 그렇고 그 기회를 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달라붙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뭐 그리고 정부도 좀 더 이 공유 경제에 대해서 관심과 적극적인 투자가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1분 50초 정도가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이 공유 경제가 이제 자본주의 경제를 따라잡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코자자를 그러면 앞으로 숙박을 넘어서 여행 플랫폼으로 그리고 이 사업을 얼마나 더 확장하실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좀 드는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는 일차적으로 뭐 내외국인 누구나 한국 어디를 가나 집에서처럼 편하게 코자자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플랫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 숙박 공유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숙박한 후에 여행 아니면 쇼핑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연계를 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어떤 관광에 확실한 어떤 생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코자자를 처음 만들 때 숙박 공유로 시작했지만 공유 경제 삶을 쉽게 나눌 수 있는 공유 경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어떤 비전을 가졌는데 궁극적으로 그런 꿈을 이루어서 우리 국민들한테 커다란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자자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코자자 대표님께서는 어떤 미래 그리고 계신가요? 숙박 공유로 접근을 하지만 뭐 여러분이 어디 가나 뭐 싸면 싼 대로 비싸면 비싼 대로 믿고 숙소를 선택해서 주무실 수 있다고 하면 저희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고 내수 경제가 살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모티브를 우리가 숙박 공유 그다음에 공유 경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코자자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자자의 조산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코자자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